여러분, 내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폐소생술입니다. 혹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두렵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시간을 통해 저와 함께 심폐소생술에 대해 잘 배우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이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주요 장기와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장마비나 사고로 인해 심장이 멈추게 되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면 혈액을 순환시켜서 심장이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산소 공급을 받지 못했을 때 기능을 잃게 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정답은 바로 4분. 4분입니다. 우리의 뇌는 심장이 멈추고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손상이 거의 없으며 4분이 경과하면 뇌세포가 파괴되고 생존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10분이 지나게 되면 뇌사 상태가 될 수가 있고 그 이후 시간이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빨리 늦어도 4분 이내에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다면 뇌 손상 없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심정지 발생 장소의 80%가 가정과 공공장소, 즉 여러분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은 최초 목격자인 여러분들의 빠른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장이 멈춘 후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생존율이 2배에서 3배 이상 높아집니다. 하지만 심폐소생술이 지체되면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사망률이 증가됩니다. 어떡해요? 어떡해요? 어떡한다냐? 어떡하지? 괜찮아요? 아이고 어떡한다냐? 어떡하지? 신고해야 되나? 신고? 몇 번이에요? 몇 번이죠? 신고 몇 번이죠? 112, 어떡하지? 112 신고해요. 선생님 어떡해? 어떡하지? 어떡한다냐?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119 신고? 가슴 아파? 아닙니다. 바로 반응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즉,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반응 확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을 확인할 때는 환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물어보거나 양쪽 어깨를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두드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환자분 눈 좀 떠보세요. 만약 이때 환자의 뺨을 때리거나 몸을 흔들면 경추가 손상될 수 있어 절대 다른 곳은 건드리지 않고 양쪽 어깨에만 자극을 주도록 합니다. 환자가 신음소리를 내고 얼굴을 찡그리거나 움직임을 보이면 심폐소생술 대상이 아닙니다. 즉, 심폐소생술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경우에만 시행합니다. 119에 신고할 때는 위치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환자가 숨을 쉬기 힘들어해요, 얼굴이 파래요와 같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경우엔 한 사람을 가리켜 119 신고 요청을 하고 다른 사람에겐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달라고 해야 합니다. 저기 안경 쓰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저기 모자 쓰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주세요. 119 신고 요청을 했다면 그 다음엔 호흡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눈으로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쳐다보면서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환자가 정상적인 호흡이 아닌 비정상 호흡을 하고 있는 경우엔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119 신고 후 전화를 끊지 않고 소방관의 지시를 따르는 게 좋습니다.
의식과 호흡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가슴이 잘 눌려야 심장이 자극을 받아 다시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먼저 정확한 가슴 압박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압박 위치는 가슴뼈를 반으로 나눴을 때 아래쪽 2분의 1 지점입니다. 압박을 할 때는 손꿈치를 이용합니다. 압박 위치에 손꿈치 부위를 대고 다른 손은 포개어 환자의 가슴에 손꿈치 부위만 닿도록 합니다. 환자 가슴을 누르는 방법은 환자 옆에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누르는 내 팔과 환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누를 때는 상체의 힘으로 누르도록 합니다. 또한 가슴 압박은 약 5cm 깊이로 눌러줍니다. 가슴 압박은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른 만큼 떼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동작을 이완 동작이라고 하는데 5cm를 눌렀다면 5cm만큼 다시 올라오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눌러주셔야 합니다. 즉 1초에 2번 빠르고 강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숫자를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슴 압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29, 30, 99, 205.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인공호흡을 할 줄 모르시는군요. 가슴 압박 후엔 기도 유지와 인공호흡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공호흡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호흡은 해주면 좋지만 환자의 입안에 구토물 또는 피를 흘려 인공호흡이 꺼려질 경우엔 가슴 압박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도 유지입니다. 환자의 이마를 뒤로 젖힌 후 두 손가락으로 턱뼈를 들어 올려줍니다. 이때 턱 아래 부드러운 부분을 누르면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인공호흡은 인위적으로 환자의 폐에 공기를 불어넣어 호흡을 도와주는 응급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과 코는 연결이 되어 있어서 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코를 막아주고 1초씩 2번 불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내 눈은 환자의 가슴을 쳐다보고 가슴이 올라오는지 내려오는지 확인합니다. 인공호흡을 하는 시간은 10초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과도하게 숨을 불어넣으면 내 숨이 폐가 아닌 위로 들어가 위에 있는 내용물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공호흡을 배워봤는데 익수자와 같은 호흡성 원인인 심정지나 시간이 오래 경과된 경우는 인공호흡까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친구가 쓰러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심폐소생술 잘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